아스날하고 맨시티가 승점이 이제 5점 차이예요. 네. 맨시티가 첼시를 1대0으로 잡으면서 1위 아스날이 승점 44점이고 맨시티가 이제 39점으로 2위에 네. 올라 있는데 아니 펩 가르디올라가 우승 경쟁 맨유와 아스날이 더 유리하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승점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 망언이죠. 망언이야? 네. 음. 그러니까 가르디올라가 되게 이런 인터뷰를 자주 해요. 네. 그때도 그 리버풀이었나 만났을 때 리버풀이 더 유리하다 네.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센 걸 알아요. 자기가 센 걸 알아 더. 근데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팀들 있잖아요. 더 이거 아스날 심지어 아스날이 1위고 네. 자기들이 더 스쿼드도 좋고 더 이제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겸손한 척을 하는 그렇지.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 겸손한 척. 약간 이제 겸손한 척하면서 존중해주는 이제 의미인 거죠. 근데 존중해주는 의미의 인터뷰인데 네. 외부에서 보기는 아니 누가 봐도 맨시티가 더 강하고 맨시티는 우승을 못하면 안 되는 팀인데 네네. 누가 봐도 맨유보다 맨시티가 강한데 저런 말이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견제 같다. 그런 느낌이 들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뭐 진짜 막 온몸에서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겸손과 약간 견제 같은 게 그쵸, 깔려 뭐 성적이 좀 안 좋을 걸 대비해서 네. 약간 좀 밑밥을 까는 게 아니냐. 아, 그런 느낌도 좀 느낌이 있고. 들고. 물론 아스날은 달라요. 네. 이번 시즌 아스날은 진짜 맨시티보다 잘합니다. 잘해요, 잘해요. 진짜로 맨시티보다 잘하는 팀인데 아스날이 이 스쿼드가 맨시티만큼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이거를 지금 아스날한테 뒤져 있는 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사실. 아 그렇습니다. 스쿼드가 이렇게 두꺼운 팀에서 아 홀란드도 있고. 백업으로 어제 나오는 선수가 그릴리시랑 마레즈거든요. 네, 네. 백업이. 네. 근데 그런 팀에서 우승 경쟁은 지금 뒤쳐져 있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달수 사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맨시티가 좀 마지막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뭐 달수 형도 뭐 스쿼드에 뭐 그런 게 있죠. 홀란드의 존재가 가장 크다고. 그래 이제 변수가 있을 네.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죠. 네. 아 근데 약간 요즘 경기를 보면 맨시티가 이 스쿼드로 이런 경기를 한다고 약간 좀 첼시전도 그렇고.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시즌 아스날이 적기라고 봐요. 아 적기죠. 진짜 우승에 대한 적기가 왔어요. 또 경기력에서 그런 느낌을 더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경기만 보면 네. 맨시티보다 아스날이 최근에 훨씬 잘합니다. 아, 그냥 훨씬 잘해요. 잘하는 게 아니라 네네. 훨씬 잘해요. 네. 그래서 맨시티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음. 첼시와 경기를 했잖아요. 못했습니다. 네네. 진짜 못했고 난 첼시가 이길 줄 알았어. 첼시가 이제 득점력만 조금만 있어도 이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가르디올라가 또 보통 이제 명장병이라고 하죠. 한 번 왔어요 어제 또. 아 또 왔어. 어제 와서 중요할 때 곧 한 번씩 오더라고. 이제 포백을 형성할 때 보통 이제 칸셀로 왼쪽, 네. 그리고 중앙 수비수 2명, 오른쪽에 워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선발 라인이 나왔을 때 모든 사이트에서 포백을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칸셀로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거예요. 한 번씩 꼭 그러더라. 그러면서 3백이에요. 네. 워커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면 3백을 썼거든요. 네네. 근데 칸셀로가 왼쪽에서는 정말 잘하지만 오른쪽에서는 늘 잘 못합니다. 나올 때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도 오른쪽으로 나와서 너무 못했고 그래서 후반전에 바로 교체됐죠. 그리고 이제 마레즈로 교체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맨시티가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네네. 그게 있어요. 정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딱딱딱딱 들어맞는 건 여전히 있어요. 워낙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네. 3백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원래 하던 거예요. 4백일 때 변형 3백 써서 쓰는 거니까 3백이 뭐 어색하진 않아요. 칸셀로도 그렇게 뛸 수 있고. 그래서 어색하진 않은데 팀 전체적으로 뭔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특히나 데브라이너. 네. 데브라이너가 패스미스가 진짜 많습니다. 홀란드가 뛰어들어갈 때 아니면 뭐 측면에 칸셀로랑 포든을 배치시킨 게 뭐냐면 칸셀로가 오른발 쓰잖아요. 오른쪽에 배치시켜서 크로스 올리겠다. 네. 그러면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죠. 그 공간 활용하는 건데 데브라이너가 그 공간으로 패스를 못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뛰어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브라이너의 부진이 지금 맨시티에게 그렇죠. 매우 좀 안 좋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에 좀 무너졌나? 뭐 그런 걸지도 모르고 네네. 근데 데브라이너가 좋은 경기도 있어요. 월드컵 끝나고. 근데 이게 이제 기복이 좀 심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을 땐 진짜 좋고 네. 안 좋을 때는 물론 어제가 좋은 패스도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안 좋을 때는 또 꽤나 안 좋고. 네네. 네. 자 그러면서 맨시티가 좀 꾸역꾸역 이기곤 있습니다만 경기적인 면에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상대가 첼시였기 때문에 이겼던 것 같아. 첼시 요즘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부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 첼시는? 그러니까 첼시는 어제 너무할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에 어제 그 훈련에서
마운트가 부상을 당해서 네네. 아예 명단에 제외가 됐습니다. 음. 마운트 일단 한 명. 그리고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스털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그래. 스털링 아웃. 전반전 20분에 플리식이 부상당했습니다. 플리식 아웃. 네. 공격 라인에 3명이 아웃이었어요. 전반전 20분 만에. 네. 그러니까 공격수를 쓸 선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지어 야, 이 당장이야. 부상을 당해서 오바메양이 나왔는데 오바메양이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선수가 나왔잖아요. 네. 하베르츠, 오바메양 그리고 지에으 이렇게 공격 라인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바메양이 너무 못하니까 중간에 나왔다가 교체됐습니다. 네. 후반전 다시 나갔어요. 그 정도로 오바메양이 못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교체돼서 나오는 선수들이 홀이나 유스 선수들, 네. 허친슨 어린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첼시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네. 심지어는 선제골을 먹혔는데도 불구하고 공격 라인에 쓸 선수가 없어서 유스 선수들이 나오는. 이게 사실은 첼시가 너무할 정도로 부상이 많다. 아,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부상병동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어제 사실 첼시가 아니었던 다른 팀이었으면 맨시티가 또 위험했을 만한 경기력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첼시가 어제 약간 그 득점력만 갖췄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득점력이 있는 공격수만 있었어도 어제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결정적인 찬스가 몇 차례 왔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결정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주전 공격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부상으로. 네. 그러니까 공격 작업에도 약간의 세밀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냥 4위권 한번 꼽아봤는데 그런 면에서 진짜 첼시는 좀 어렵다. 4위권을 좀 진입하는 게. 약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첼시가 어제 그 엔소 페란데스 영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그 벤피카의 감독이 슈미트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경기 전 컨퍼런스에서 네. 벤피카가 슈미트 감독의 인터뷰가 당연히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엔소 페란데스. 네. 첼시는 우리한테 무례한 짓을 했다.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척하면서 선수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그래서 실제로 엔소 페란데스가 이적해달라 막 이런 뉘앙스의 계속 인터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선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정작 제안한 것은 선수를 포함한 트레이드를 제안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례하다. 그래서 지금 영입도 어렵겠네. 그래서 벤피카도 이제 문을 좀 닫은 상태고 네. 첼시도 이게 바이아웃을 결국엔 지불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결국엔 엔소 페란데스 영입이 빠그라질 것 같은데 영입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첼시는. 그러니까 첼시가 그 이제 엔소 페란데스 그 영입할 돈으로 네. 공격수 영입해라. 다 붕괴니까 지금. 지금 뭐 부상도 있고 득점력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공격수 영입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그렇습니다. 성적 끌어올리는데. 자, 첼시는 아무튼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다시 이제 맨시티로 좀 돌아오면 맨유 아스널이 우승 경쟁이 좀 유리하다. 아스널 이대로 가면 승점 100점도 만들 수 있다. 네네. 아스널이 계속 좋은 플레이한다면 우리는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약간 맨시티가 좀 불안한 게 뭐 데브라이너의 약간 조금 그쵸, 그런 것도 기복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향후 일정이 진짜 빡세더라고 여기는. 아, 그렇죠. 14일에 맨유 만나고 20일에 토트넘 만나고 2월 6일에 토트넘 그리고 또 16일 날에 이제 아스널 만납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경기력 상황. 맨시티가 이런 기간이 늘 한 번씩 와요. 네네. 뭐 어떤 팀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할 때 이런 기간들이 좀 오죠. 강팀 연달아 만나거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팀 만나고 좌우 리그 일정이 또 강팀 계속 만나거나. 네. 근데 맨시티라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도 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네. 맨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이래요. 근데 맨시티는 다른 팀들보다 유리한 거죠. 스쿼드가 워낙 방대하니까. 네. 포든이 나가고 사실은 그릴리시가 들어오는 1600거 그게 후보야. 1600. 그릴리시가 들어오는 게 네. 사실은 다른 감독들, 다른 팀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시티가 이 일정 갖다가 우승을 못 할 거면 그거는 맨시티가 우승할 자격이 없는 거다. 네, 이 정도 일정 가지고 못 할 거면.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살짝 안 좋은 것뿐이지 모든 팀에게나 다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맨시티니까 극복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수비 라인에서도 바로 그 약간 수비 불안하니까 네. 아칸지 넣었거든요. 아칸지가 백업으로 나온 팀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네. 난 지금 그 스쿼드로 2위 하고 있는 것도 왜 말이 안 돼요? 그만큼 아스널이 잘하는 거다 지금. 그리고 네. 이제 홀란드가 몇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홀란드까지 왔는데도 2위다. 이거는 가르디올라한테도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비판을 받아도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지금 가르디올라도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지금 네. 이 스쿼드와 성적이다. 난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우리 지금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 상황에서 아스날과 맨시티가 만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확실히 기세는 아스날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맨시티라서. 맨시티라서. 네, 맨시티는 지금 유럽 전체에서도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어떤 팀을 만나도 압도할 수 있는 팀이죠. 맨시티는 이제 이번에 진짜 챔스 우승해야지. 압도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아스날 맨시티가 만나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우승을 가르는 그렇죠. 2월 경기겠죠? 16일입니다. 2월 16일. 진짜 우승을 가르는 경기일 텐데 그 경기가 사실은 만약에 이 맨시티에게도 그러니까 아스날은 그래도 저도 기회가 있어요. 승점을 조금 그래도 네.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잘하면 돼요, 그냥. 네네. 저도. 근데 그렇지. 맨시티는 아니죠. 이거 지면은 진짜 벌어지는 거죠. 8점 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제 아스날전을 정말 잘 준비해서 네. 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승을 못한다면 가르디올라가 많은 비판을 받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